우선은 최동수 최송배수 활용하기 전에 앞단원 전체 복습할 거예요. 오늘 앞단원 전체에 대한 활용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제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전체적으로 이번 단원의 제일 큰 주제가 뭐였죠? 자연수. 자연수. 우리가 자연수 단원을 잘 다뤄야 되는 이유는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수 체계예요. 아시겠죠? 자연수가 그동안 공부했던 그 모든 수, 분수나 소수를 포함한 모든 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수를 잘 다룰 수 있어야 자연수를 넘어서는 다른 수의 체계를 이제 만나게 될 텐데 그 부분도 잘 다룰 수 있게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수를 배우는 거는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까지 가도 계속 새로운 수의 형태들이 나와요. 계속 새로운 수의 형태가 나오는데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자연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의 체계, 수를 표현하는 기수법이 십진법이고 그 십진법을 나타내는 수가 바로 자연수이기 때문이야. 그러니 자연수를 다루는 방법으로서 소인수분해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이 정도 와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결국 소인수분해라고 하는 건 앞으로 만나게 될 그 모든 수를 다루는 기본 능력이라고 보면 돼요. 아시겠죠?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연수를 분류를 합니다. 자연수를 분류를 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약수의 개수로 분류를 합니다. 아시겠죠? 약수의 개수가 한 개인 거 1 하나, 약수의 개수가 두 개인 것 이걸 소수, 약수의 개수가 그럼 이제 3개 이상이 되는 것 합성수라고 합니다. 자, 안 써도 돼요. 복습이니까 잘 보세요. 생각을 잘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미 여러분들 다 썼던 내용이야. 그 중에 여기 있는 소수가 이번 단원의 주인공이었죠? 이 소자가 무슨 소자라고요? 바탕 소자. 그리고 실제로 쓰일 때는 재료라는 뜻으로 많이 쓰인다고 했죠. 그러면 재료라는 뜻으로 소자가 쓰일 때가 신소재, 소재라고 할 때 그 소자 또는 탄소, 수소, 산소와 같은 분자를 나타낼 때 쓰는 그 소자. 그게 바로 이 소자다. 재료가 되는 숫자다. 이제 와서 보니 왜 재료라고 불리는지 알겠죠? 더 이상 쪼개어지지 않는 수. 그리고 이 소수는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2, 3, 5, 7, 11, 한 13 정도까지는 자연스럽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합성수 이렇게 이제 왔는데 이제 합성수 안에도 특별히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제곱수예요. 제곱수를 다룰 줄 아셔야 돼요. 이것도 앞으로 만나게 될 새로운 수체계에서 굉장히 필요한 능력입니다. 아시겠죠? 제곱수는 어떤 수죠? 어떤 자연수를 제곱해놨다 그래서 제곱수라고 불려요. 알겠죠? 그러면 이 자연수 자체도 어떤 다른 수들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잖아. 그거를 똑같이 2번씩 곱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첫 번째, 소인수분해 했을 때 지수가 어떻다? 지수가 모두 짝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모두가 짝수번 곱해져 있을 거잖아, 그죠? 그래서 약수의 개수가 몇 개요? 약수가 홀수계다. 우리가 소인수분해를 공부하고 복습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쓸 수 있는 거예요. 왜 약수가 홀수계야?
그치, 소인수 분해했을 때 약수의 개수는 소인수 분해했을 때 지수의 1씩 더해서 곱하잖아. 근데 홀수끼리만 곱해지면, 즉 짝수에다 1씩 더하면 모두 홀수로 바뀔 거니까 홀수끼리 곱하면 그 값이 홀수가 되죠. 그래서 약수의 개수가 홀수계다. 그 중에 선생님이 추가로 더 좀 보자라고 했던 내용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게 뭐였지? 그렇지. 아주 잘했어. 그 중에 소수를 제곱을 하면 이건 어떤 특징이 있어? 약수가 3개. 즉 그 소수가 만약에 그냥 써볼까? 소수의 제곱들이 뭐가 있는지? 2제곱은 얼마죠? 4죠. 약수를 깔아보면 1, 2, 4. 자기 자신. 그냥 봐봐. 3의 제곱은 9. 9의 약수는 139. 그 다음 소수가 5죠. 5의 제곱은 얼마예요? 25의 약수를 깔아보면 5, 25.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그 다음 7의 제곱은 49. 1, 7, 49. 더 안 해봐도 괜찮겠죠? 아하. 이렇게 소수를 제곱해 놓은 수의 약수들을 살펴보면 1과 그 소수와 제곱한 수 이렇게 3개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런 특징들을 알아가면 좋겠다. 그리고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꼭 추가로 알아뒀으면 하는 게 뭐냐면 11부터 15의 제곱의 값을 미리 알아두면 좀 편해요. 이건 찾아서 외우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초등학교 때는 계산을 하는 게 목표였다면 중학교부터는 계산이 끝난 결과를 보고 그 과정을 찾아내는 게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결과로서 어떤 수가 제곱되어 있는 것을 발견을 하면 그 제곱되어져 있는 수가 어떤 수의 제곱이지를 좀 빨리 알아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수학을 더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어요. 이미 알고 있나요? 몇 개 해볼까? 11제곱은 얼마? 12제곱은 13제곱은 14제곱은 196. 13제곱과 14제곱이 좀 외우기 편한 게 여기 13은 169고 14는 6이랑 9로 바꿔놓으면 196이야. 조금 보기 편하지 그래도. 그 다음에 15제곱은 225. 16제곱은 해볼까? 어디까지 나온지? 256. 17의 제곱은 289. 18의 제곱 324. 19제곱은 361. 그런데 이제 이런 제곱은 뭐 계산기가 있든 어쨌든 그냥 계산해보면 될 수 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보통 추천하는 거는 한 요 정도까지는 미리 알아둔다? 미리 계산해 놓으면 구구단 외우듯이 9구단 외우듯이 좀 외워 놓으면 편할 때가 있습니다. 제곱수단 요 정도까지만 설명을 하죠. 어쨌든 그 다음 핵심이 소인수 분해야. 소인수 분해는 자연수를 해석하는 도구다. 이거는 도구예요, 도구. 수를 해석하는 도구다. 아시겠죠? 그래서 용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소, 인수, 분해. 이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 쓰이는 소인수라고 하는 건 소수와 인수가 합쳐진 뜻이에요. 소수의 뜻은요. 약수의 개수가 2개인 재료수죠. 인수는 뭐라 그랬죠? 인수는 약수다. 선생님 그러면 약수를 그냥 약수라고 부르면 되지 왜 인수라고 불러요? 이유를 잘 들어. 약수는
자연수다. 그런데 인수는 나중에 또 쓰이겠죠. 인수라는 표현이 앞으로 쓰일 건데, 인수라는 뜻은 뭐냐면 A라는 것을 B 곱하기 C로 표현할 수 있다면 B, C가 A의 인수예요. 선생님, 그럼 그냥 자연수에서 했던 거랑 약수랑 똑같은데요? 그게 좀 아닌 게 뭐냐면 여기에서는 수뿐만 아니라 식, 글씨가 좀 그런가? 식 또는 아직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은 또 다른 책의 수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는 뜻이야, 이게. 그러면 이게 인수인데 인수 중에 자연수를 뭐라고 불러? 아니, 다시. 인수 중에 자연수를 뭐라고 불러? 약수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어? 인수는 자연수뿐만 아니라 식이 될 수도 있고 자연수가 아닌 새로운 책의 수일 수 있는 거야. 아직 이거는 안 배웠잖아요. 그래서 설명이 조금 어려운 거야.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지금 우리가 이 단원에서만큼은 단원 이름이 뭐죠? 크게 자연수잖아요. 우리는 자연수인 인수를 뭐라고 불러? 생각을 따라와야 돼. 너무 어려워. 괜찮아? 자, 인수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 약수랑 같은 개념인데 자연수뿐만 아니라 뭔가 다른 게 더 있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인수라고 불리는 개념이 이렇게 있다. 이만큼이 인수라고 하면 인수 안에 자연수로 되어 있는 인수를 특별히 떼서 뭐라고 불렀어? 약수라고 불러. 그러면 인수 안에는 자연수가 아닌 것들도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아직 이거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쵸?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런데 인수라고 불리지만 그 중에 자연수 인수를 뭐라고 불러? 인수 중에 자연수를 약수라고 부르죠. 근데 우리가 이 단원이 무슨 단원이라고? 그러니까 인수는 쉽게 여기서 말하는 인수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약수라고 말할 수 있고 소수도 자연수니까 결국 어렵게 생각하지 마. 누군가가 물어봐. 인수가 뭐야?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면 돼? 약수예요 라고 말하는 게 틀리지 않은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러면 소수인 인수는 소수인 약수라고 말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소수 개념 알아요? 배웠죠? 약수 개념 아나요? 5학년 때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모르는 뜻은 없어요. 분해는 뭐냐면 분해의 반대는 뭐지? 뭐 조립 뭐 이렇게 되지. 조립과 분해. 분해는 쪼개서 펼쳐놨다는 거야. 쪼개서 펼쳐놨다는 게 분해거든. 수학에서는 분해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A라는 것을 B 곱하기 C로 나타내는 것 자체 있잖아. 이게 분해야. 그러니 수학에서 분해를 하는 것은 반드시 약수를 다룰 수밖에 없어. 슬펐어? 오케이. 하품이 나올 수 있지.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소인수 분해를 다 할 줄 알아요. 방법을 그래도 한번 알아보자. 방법은요. 방법. 기본적으로 니은셈 또는 나뭇가지 모양의 수영도. 미리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그냥 니은셈 하시면 되고요. 문제에서 표현되어질 때 문제에서는 수용도로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용도가 뭔지는 알아두시면 돼요. 뭔지만 알아두시면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니은셈은 할 줄 아니까 좀 뺄게요. 수용도만 형태적으로는 알고 계셔야 돼요. 선생님 하나 해볼게요. 자, 54라는 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니은셈이랑 똑같아요. 54는 2 곱하기 27이에요. 27은 3 곱하기 9고요. 9는 3 곱하기 3입니다. 이렇게 쪼개요. 반드시 이 위쪽에 소수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럼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곱하면 돼? 요렇게가 54를 이루고 있는 소수들이 남는 자리예요. 괜찮을까요? 어려울까요?
결과적으로는 니은 셈이랑 거의 같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 수업하다가 소인수분해는 나중에 여러분들 해보면 돼 하고 선생님 좀 빠르게 진행을 했잖아요. 그 과정도 좀 설명을 해볼게요. 선생님 뭐 이렇게 암산을 좀 하는 건데 암산을 왜 어떻게 그렇게 하지 이런 생각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120이라는 수를 소인수분해 할 거야. 어, 여러 가지 방법 틀린 거 하나도 없어. 틀린 게 하나도 없어. 5랑 24를 보통 해. 근데 24가 3 곱하기 2의 세제곱인 게 바로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8이니까. 만약에 120을 2하고 60으로 이렇게 나누잖아. 그럼 여기 또 2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가능하면 소수의 거듭제곱 형태로만 분리를 하면 좀 빠르게 계산되더라고. 요령이니까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헷갈리면 하지 마. 그냥 니은셈 하시면 돼.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리고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을 한번 해볼게요. 소수 판별. 소수 판별이라고 하면 1과 자신 의외의 약수. 이해됐니? 그러니까 1과 자신인 약수를 빼고 나머지 약수를 어떻게 찾느냐. 기억이 나나요? 봐봐. 그냥 봐봐. 그냥 봐봐. 예를 들어서 72의 약수를 우리 초등학교 방식으로 한번 깔아볼게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1 곱하기 72, 2 곱하기 36, 3 곱하기 24, 4 곱하기 18, 그 다음 6 곱하기 12, 또 있어. 8 곱하기 9 했지. 여기까지 됐을까? 8 곱하기 9를 만나서 그 다음 할 수가 있어, 없어? 왜냐하면 둘이 1 차이 나죠. 그리고 이제 8보다 큰 수, 9보다 작은 수로 더 찾아가면 반대로 넘어가 버리잖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딱 만나면서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72의 약수를 짝꿍인 수를 제외하고 나면 짝꿍인 수 무슨 말인지 알까? 무슨 말인지 알까? 다르게 표현해 줄게. 자, 72를 다르게 표현해 줄게. 봐봐. 자, 72라는 수는 1 곱하기 72, 2 곱하기 36, 3 곱하기 24, 4 곱하기 18, 6 곱하기 12, 마지막이 우리 8 곱하기 9까지 찾았으면 더 이상 안 찾는 거잖아. 그 이유가 8과 9를 이렇게 보면 이제 8보다 큰 수, 9보다 작은 수를 찾아보면 이제 반대로 넘어가니까 여기서 멈춘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위해 어떤 생각을 하냐? 약수가 더 있나? 약수가 더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럴 때 짝꿍인 수를 보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실 약수 입장에서는 72의 약수 입장에서는 8까지만 봐도 됐어. 4가지 이해가 됐을까? 8보다 더 큰 수를 볼 필요가 없죠. 그러면 72라는 수의 약수를 어디까지만 살펴본다? 8까지만 살펴본다. 그리고 8보다 작은 모든 수를 보나? 아니지. 소수만 보는 거지. 결국 8보다 작은 소수가 있나 이렇게 살펴보는 거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거의 크기가 같은 두 수를 곱했는데 72가 될 때까지만 살펴보는 거야. 그래서 나는 A라는 수가 봐봐. A라는 수가 거의 크기가 같은 수, 즉 어떤 다른 작은 수의 제곱이 되는 이거 이해됐을까? 8, 8에 64, 9, 9, 81 사이로 들어가잖아.
다시 72라는 수가 88에 64와 99, 81 사이에 들어가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8보다 더 큰 수 두 개를 곱해. 그럼 8보다 더 큰 수 누구부터야? 9부터지? 그럼 9보다 더 큰 수 두 개를 곱해서 72가 나올 수 있나? 9보다 더 큰 수를 두 개를 곱했는데 72라는 수가 나올 수가 있을까? 없지. 그래서 어떤 수를 제곱한 수가 있다면, 즉 A를 다른 작은 수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우리는 A의 약수를 B 이하의 소수만 따져보면 돼요. 조금 어렵지? 괜찮아? 다시 우리가 약수를 만들 때는 이렇게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부터 이렇게 찾아내잖아. 이렇게 막 찾다 보면 어느 순간 거의 크기가 같은 두 수의 곱으로 이렇게 끝난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는 약수를 뒤져볼 때, 뭔가로 나눠볼 때 얘보다 더 큰 수로 나눠본다는 건 이쪽 수들이잖아. 굳이 살펴보지 않아도 괜찮은 거야. 우린 지금 뭘 따질 거야? 약수가 더 있나? 뭘 판별하기 위해서? 그 수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해 보기 위해서. 약수가 더 있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 그럴 때 우리가 약수를 찾아낼 때 의미 없이 큰 수들로 굳이 나눠보지 않아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내가 어디까지 알아봐야 되는지 판단이 안 될 수 있어. 선생님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143이라는 수가 있어요. 143이라는 수가 있어. 이 수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한번 따져 묻고 싶어요. 응? 그러면 얼마까지 따져봐야 될까? 좀 어렵나? 조금 어려워? 지금 무엇을 설명하려는지는 알겠어?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어떤 수를 만났을 때 얘가 소수인가? 를 알아보고 싶어. 그럼 무슨 말이야? 약수가 더 있나? 를 알아보고 싶은 거야. 그럴 때 143이면 70 얼마로 나눠질래나? 60 얼마로 나눠질래나? 이렇게 아무 기준 없이 143보다 작은 수로 계속 나눠보는 건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들잖아. 그래서 우리가 143이라는 수를 만나고 문제에서 얘 소수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어. 얘 소수니? 그러면 실제 나눗셈을 해봐야 되잖아. 그럴 때 어디까지 알아보면 될까를 알아보면 11은 두 번 곱하면 얼마? 12를 두 번 곱하면 결국 어디까지만 알아보면 돼? 11까지만 알아보면 돼. 소수인지 아닌지. 그래봐야 2, 3, 5, 7, 11 몇 개로만 나눠보면 돼. 5개로 나눠보면 되지. 그런데 우리는 2의 배수, 3의 배수, 5의 배수는 이미 그 배수 판정법으로 알아볼 수가 있어. 굳이 나눠보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어. 한번 볼게. 143 2로 안 나눠지죠? 다시 생각을 잘 끌고 와. 생각하는 거야. 생각하는 거야. 생각만 하면 돼.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 얘가 소수일까? 아닐까? 를 판별하는 방법을 알려줄 건데 결국 어떤 생각을 하는 거야? 얘가 약수가 더 있나를 알아볼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때는 작은 수 두 개를 똑같이 곱했을 때, 제곱했을 때 그 수와 비슷한 수가 되는 수준까지만 알아보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143이면 11제곱과 12제곱 사이에 있잖아. 그지?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11까지의 소수만 알아보면 돼. 그러면 11까지 소수 해봐야 지금 몇 개야? 5개지. 이해돼?
그런데 이 5개 중에 2, 3, 5는 뭐가 가능해? 배수 판정이 가능하죠. 괜찮아? 자, 홀수로 끝나서 2의 배수 아니고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가 아니고 5도 아니고. 그러면 결론은 뭐야? 7의 배수거나 11의 배수가 만약에 아니라면 얘는 뭐다? 소수다. 괜찮아? 결국 143이 소수인가요? 라는 질문을 던졌어. 누군가가. 그러면 무턱대고 작은 수부터 계속 이것저것 살펴보면서 하나씩 나눠보고 나누어지는가 이렇게 따져볼 게 아니라는 거야. 생각해. 143이 작은 수로 나누어진다면 그 수는 얼마부터 작아지느냐? 그 작은 수를 2번 곱했을 때 해당되는 수가 나오는 수까지. 까지만 알아보면 돼. 그러니까 즉 72도 88에 64, 99, 81이면 8까지 안에서만 알아보면 되는 거였어. 굳이 9보다 큰 거는 안 알아봐도 된다는 거야. 이쪽은. 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7로 나눠질까 봤는데 암산이 되죠. 왜요? 140이 7의 배수잖아. 여기까지 됐을까? 그러면 마지막 희망은 누구야? 11이지. 만약에 143이 11의 배수가 아니라면 소수고 11의 배수가 되면 합성수인 거야. 11로 나눴더니 13으로 되지. 응? 그래서 143은 소수야 아니야? 합성수지. 마지막으로 나눠봤던 게 11인데 143은 11 곱하기 13으로 나누어졌어. 좀 어려웠나? 여러분들이 방법만 익히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는지도 좀 알고 이런 거를 정확하게 생각하면서 풀 수 있는 사람과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생각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이런 게 소인수 분해였고 우리는 소인수 분해를 활용해서 처음으로 했던 건 뭐냐면 바로 약수의 개수야.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하더라? 소인수 분해한 다음. 그쵸? 소인수 분해하고 그 다음 어떻게? 지수의 일씩 더한 것들을 곱해서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지수의 일씩 더하는 이유가 뭐지? 그렇지. 모든 약수는 1로 시작하니까. 자, 그럼 약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약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수가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이라고 해보자. 약 300 정도 되겠네요. 그죠? 우리는 약수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 거냐면 재료들을 나눠볼 거야. 즉 2의 제곱의 약수들, 3의 약수들, 5의 제곱의 약수들을 쓴 다음에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하고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하고 이 중에서 또 하나를 선택하면 그게 약수가 만들어지는 거야. 여기까지 됐을까? 재료를 펼쳐놔 보는 거죠. 이 수를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을요. 여기까지 됐어요? 재료가 뭐뭐 있느냐? 2의 제곱의 재료는 뭐뭐 있어? 1, 2, 2제곱. 3의 재료는 5의 제곱은 이렇게 되죠? 이 재료들이 짝 맞춰서 곱해지면 그게 약수가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약수인지 아닌지 판별을 할 수 있고 정확하게 약수의 개수가 아니라 약수 자체를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파악할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약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A라는 수가 B라는 수의 약수가 되어지는지를 살펴볼 때 소인수 분해를 해놓으면 되는 거였어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약수들을 만들어 보면 이거는 2의 제곱의 약수 몇 개? 3의 약수의 개수, 5의 제곱의 약수의 개수 이렇게 해서 약수의 개수가 만들어지는 거지. 약수는 이 중에 하나를 뽑아서 선택해서 곱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여기까지 됐을까? 약수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GL. G는 뭐다? 최대 공약수. greatest, common. greatest가 중요해. 최대. 그래서 최대 공약수. 약자로 G. 그 다음 최소 공배수 L. 이렇게 약자로 썼죠. 기억나요? 괜찮아요? 우리는 소인수분해에서 자리를 맞출 때 최대 공약수는 해당된 자릿수에서 가장 작은 아이를, 최소 공배수는 가장 큰 값을 선택해서 곱하면 된다 그랬죠?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수가 있고 B라는 수가 있다 치자. A는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이고 B는 3 곱하기 5 곱하기 7의 제곱이라고 해볼게요. 선생님이 각 자리에서 선택하라 그랬지. 그런데 비어있는 게 0 꼴배기 싫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2를 채워놓으면 선택하기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리고 최대 공약수라고 하는 건 의미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왜 이렇게 하는지를. 최대 공약수는 A라는 수에도 B라는 수에도 모두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중에서 작은 걸 선택해야 모두 있는 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 여기에는 굳이 작은 거 선택 쓰라 그러면 1을 쓰면 돼요. 그 다음 여기는 3, 여기도 1, 여기는 작은 거 7, 21. 그 다음 최소 공배수는 A, B 모두의 배수는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큰 걸 선택하는 거야. 2 곱하기 3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의 제곱.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이렇게 해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공부하다 보면 이게 빠질 수가 없어요. 공약수와 공배수. 공약수는 라임을 맞춰서 최대 공약수의 약수.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 아주 잘했어. 잘 정리되어 있네요. 수학 개념을 명확하게 익힌 다음부터는 그냥 국어야.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가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지만 알면 그걸 해결하는데 이걸 갖다 쓰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됐니? 그래서 진짜 수학은 정확하게 익힌 개념을 잘 갖다 써먹을 줄 알면 되는 거야. 그런데 초등학교 때는 그럴 일이 많지 않았어. 왜냐면 개념도 그렇게 많지 않아. 그치? 약간 양이 적잖아? 적은 양이고 물어보는 것도 국어처럼 막 뭘 해석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읽어보면 알아. 읽어보면 뭘 해야 될지 알아. 이런 게 좀 초등학교 수학이란 말이지. 중학교 수학은, 지금부터 하는 수학은 개념을 단단하게 익히고 이걸 갖다 써먹기 연습을 해보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런데 갖다 써먹기 연습을 해야 되는데 너무 쉬운 문제만 막 풀면 뭐가 되냐면 계산하는 연습밖에 안 돼. 초등학교 방식들의 문제만 풀면 이걸 갖다 써먹기도 전에 문제가 풀려. 그래서 문제 푸는 건 쉽지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진짜 다가오는 수학 문제들은 그런 문제들이 아닐 거야. 그래서 갖다 써먹는 연습을 개념 공부할 때부터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문제를 구성을 했는데 첫 번째 교재는 좀 어렵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선생님이 그런 문제들을 약간 걷어낸 수준인 거야. 자, 그러면 오늘 거 한번 해보죠. 오늘 활용입니다.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문제들을 볼 거예요. 자, 그런데 반드시 이거 따라오셔야 돼요. 활용 문제는 상황 판단이거든요. 뭐라고요? 활용은, 따라해. 활용은 상황 판단. 활용은 상황 판단. 반드시 그림 또는 표를 만드셔야 돼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시겠어요? 자, 기본 문제부터 가봅니다. 이제부터는 국어야, 국어. 국어처럼 문제를 해석하고 어떻게 풀 건지 생각하면 돼.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가 있는 직사각형 모양의 목장에 울타리를 치기 위해서 둘레에 따라 일정 간격의 말뚝을 박 건데 네모통에 반드시 말뚝을 박고 말뚝의 개수를 최소로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자, 보세요. 밑줄, 말뚝의 개수가 최소. 근데 상황을 보면 울타리를 칠 거야. 그리고 여기에 말뚝을 이런 식으로 박을 거거든. 근데 이 말뚝 사이에 새로운 말뚝들이 이렇게 박아 나갈 거야. 이해됐지? 그런데 이 간격이 어때야 된다 했어? 간격이 같아야 돼. 자, 밑줄 해볼까? 일정한 간격으로 말뚝을 박아 넣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말뚝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 중요해. 일정한 간격. 이 간격이 같아야 된다고. 그런데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60, 84 이렇게 되죠. 맞죠? 일정한 간격이란 끝에 서로 조금 남는 거 없이 완벽하게 나누어 떨어지는 거죠. 결국 이 길이는 뭐가 돼요? 아니요. 일정한 간격이니까 간격이 같은 거지. 간격이 같다. 간격은 봐봐. 같아야 돼. 근데 둘 다 나누어 떨어져야 돼.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라고 하시면 안 돼요. 문제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야 새로운 문제도 풀 수 있어요. 봐봐. 간격은 같은데 각각의 길이의 약수여야 되죠. 우린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우린 이걸 뭐라고 하냐고요? 서로 같은 약수를 뭐라고 불러요? 그냥 공약수야. 여기까지만 왔어야 돼. 이해됐을까? 간격은 공약수야. 그런데 조건이 뭐라고 했냐면 개수가 어때야 돼요? 개수가 최소여야 돼. 자, 공약수인데 간격이 아니라 말뚝이 박히는 개수가 최소이려면 간격은 어때야 돼요? 봐봐. 여기에 박히는 말뚝을 아주 촘촘하게 박을 수도 있죠. 그게 아니라 최대한 넓게 박을 했어. 개수를 최소로 하라 그랬어. 말뚝의 개수가 박히는 말뚝의 개수가 최소가 되려면 간격이 어때야 돼? 그치? 그 중에 그래서 최대가 돼야 돼서 간격이 최대 공약수인 거야. 이해됐을까? 국어라 그랬어. 다시 천천히 볼게. 모퉁이에 있는 말뚝과 말뚝 사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박는다는 것은 딱 떨어지는 약수여야 되는데 이쪽의 간격과 이쪽의 간격이 서로 같다라고 했죠. 결국 약수인데 같다 공약수야. 여기까지만 하면 돼. 이 간격이 공약수면 되는데 그 말뚝이 최소가 돼야 돼. 개수가. 최소로 받고 싶어. 그러니 간격은 어때야 돼? 그렇지. 조건에서 말뚝의 개수가 최소가 되려면 간격이 최대로 넓어야 돼요. 이것도 이해됐어요? 여기를 촘촘하게 박지 말고 최대한 멀리 박으라는 뜻이었어. 말뚝을. 최대한 멀리 박으려면 간격이 넓어야 되는 거지. 이해됐을까? 결국 간격이 최대 공약수야.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1번 말뚝 사이의 간격은 얼마여야 하나요? 라고 했을 때 자,
이게 최대 공약수를 표현하는 거야. 누구와 누구의 60과 84의 최대 공약수. 이건 선생님이 그냥 구해줄게요. 12예요. 이해됐을까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60과 84가 있을 때 굳이 소인수분해 하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 약수 구할 때 이게 더 편하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 상황에서는 12, 5, 7이죠. 맞아요. 그렇다는 거는 12의 간격을 가지고 말뚝을 가로 세로로 박는 게 아니라 울타리 전체를 박아 나가는 거죠. 맞아요? 그럼 일로 5칸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5개. 맞나요? 그림 잘 봐. 여기를 5칸으로 쪼개면 점은 4개가 필요해요. 이해됐을까? 자, 다시 선생님 그림 그려볼게. 이거는 가로에 해당되는 거야. 알겠어? 이 부분만 확대한 거예요. 이게 몇 개? 5칸으로 쪼개지죠. 그러면 말뚝과 말뚝 사이에 몇 개가 박혀? 여긴 추가로 4개가 박히죠. 이해됐어? 자, 지금부터 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거 떼고 두 번째 거부터 끝까지를 세본다. 이런 몇 개입니까, 그러면? 5개죠. 왜? 가로를 셀 때 이쪽 모퉁이도 이쪽 모퉁이도 다 세버리면 나머지 셀 때 좀 어그러져. 그러니 시작점 빼고 나머지만 세면 딱 나누어 떨어진 얼마? 5. 5개가 일로 들어가. 이렇게 몇 개? 5개야. 그러면 일로는 7칸 쪼개지면 요렇게. 즉, 첫 번째 말뚝 빼고 나머지 세면 몇 개 나올까? 7개 나오겠지. 이해됐을까? 첫 번째 거 빼고 세면 7개 나와. 안 돼. 봐봐. 첫 번째 말뚝, 두 번째 말뚝을 7칸으로 나누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라고 해보자. 그럼 여기 말뚝이 있고 여기에 6개가 찍히겠죠. 이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말뚝 빼고 세라고 이렇게. 그랬더니 이 7이 튀어나오죠. 이해됐을까? 하나를 빼고 하나를 우리 내어서 센다라고 하거든. 하나 내어 센다. 하나 빼고. 그래야 다시 이렇게 하나 빼고 세서 이쪽에 몇 개? 5개.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7개. 그래서 5, 7, 5, 7이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서 개수가 세워지는 거야. 괜찮을까? 어려울까? 연습할 수 있겠어? 천천히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 결국 지금 1, 2번은 말뚝의 간격과 개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제 물어보는 걸 정하진 않아도 돼요. 그거 물어봤어요. 뭐를 해야 돼? 우리 뭐 해야 돼? 상황을 판단해 봐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그림 또는 표가 필요해.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러니까 이거는 좀 상황을, 사각형을 그려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 좀 크게 그려볼게. 칸 맞춰서 그려볼게. 딱 맞네. 여기가, 이거 선생님 표현 방식인데, 여기가 60. 약간 자를, 약간 멀리 이렇게 약간 거리 간격 두고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4. 여기까지 됐어? 여기다 울타리를 지을 거야. 모퉁이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워 나갈 거라고. 말뚝을 이렇게 박아 놓을 거야. 이해됐죠?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일단 일정한 간격,
간격이 같다. 간격이 같으려면 나누어 떨어져야 돼. 그래서 간격이 뭐야? 간격이 현재 상태에서 공약수라고. 간격이 일정하다라는 뜻은 공약수를 의미해.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리고 그거는 글로 이해하는 게 아니야. 상황을 보고 이해해야 돼. 상황이 공약수잖아. 누구와 누구의? 그런데 조건이 뭐라고 했냐면 말뚝이 개수가 최소여야 한다라고 했어. 그 말뚝 개수가 최소가 되기 위해선 간격은 최대로 넓어야 돼요. 이거를 다시 지우고 천천히 다시 설명하는 이유는 꼭 알고 갔으면 해요. 여기까지 따라왔어? 자, 말뚝의 개수가 최소라는 의미는 뭐냐면 간격이 어때야 돼? 간격이 최대여야 돼. 그러므로 간격이 뭐야? 공약수이면서 최대여야 되니까 최대 공약수고 누구와 누구의 60과 84의 최대 공약수여야 된다고. 그래서 1번이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 다음 그럼 몇 개가 필요한가? 라고 했을 때 2번 문항 60과 84의 최대 공약수가 12였으니까 응? 이쪽으로 5칸 이렇게 가겠죠. 이때 어떻게 내어 센다. 하나 빼고 여기서 여기까지 몇 개? 그러니까 양쪽 끝에 말뚝이 있으면 한쪽만 들어가게끔 세주는 게 전체를 한 바퀴 돌아왔을 때 서로 딱 맞아 떨어져. 그리고 그것이 결국 여기 이 간격의 개수와도 동일해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 내어 세면 여기가 몇 개 들어가? 7개. 다시 이쪽에 이렇게 하나 내어 세면 몇 개? 5개.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와서 세면 서로 하나씩 내어 세면 딱 정확하게 똑같은 수가 반복되죠. 결국 말뚝은 총 몇 개 필요해요? 24개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이 문제는 현재 5학년들이 자기 거 할 때 나오는 문제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거 초등학교 5학년 문제랑 100% 같은 문제예요. 아시겠어요? 초등학교 5학년들도 다 이해하면서 풀 수 있는 수준이다. 기억을 되듬어 보세요. 여러분들 5학년 때 분명히 풀어봤을 수학 문제예요. 자, 기본 2번 볼게요. 버스 시간표가 있는데 8분, 15분, 12분 간격으로 출발합니다. 6시 10분에 동시에 출발했다면 다음에 동시에 출발하는 건 언제일까요? 자, 상황을 볼까? 일산, 분당, 안산으로 가요. 오케이? 자, 이게 시간표라고 생각을 해봐. 시간표. 수직선처럼 생각을 해봐. 일산으로는 몇 분 간격? 8분 간격. 분당 방면으로는 몇 분 간격? 15분 간격. 안산 방면으로는 12분. 이렇게 서로 다른 시간대로 움직이죠. 그런데 이게 가다가 다시 동시에 이렇게 딱 와서 출발하는. 이해되니? 왔다가 가는 게 같아지는 이 시간이 있다면 그게 몇 분 후일까를 알면 돼요. 결국 뭐다? 8의 배수, 15의 배수, 12의 배수인데 서로 같아진다. 뭐야 이게? 공배수죠. 그런데 뭐라고 그랬느냐? 세 방면으로 가는 동시에 출발했는데 다음에 동시에 출발. 결국 공배수 중에 가장 작은 공배수, 최소 공배수 구하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상황 이해됐을까? 이것도 그림이에요. 아시겠어요?
요렇게 그린 것도 그림이잖아. 그죠? 최소 공배수 여러분들 예전 방식으로 하면 틀린다 그랬죠. 3개짜리. 해볼게요. 그냥. 이거 하다가는 얼핏 실수할 수 있어요. 8, 15, 12를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수가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수는 없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적어도 둘씩 나눌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만이라도 먼저 나눠라. 이렇게. 지금 이 상황이 판단이 쉽지 않잖아요. 익숙하지 않잖아요. 더 큰 게 있어. 앞으로 써먹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익숙하지도 않고 많이 해봤던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쓸 일이 없는 걸 자꾸 미련을 갖지 말고 어떻게? 8은 2의 세제곱 15는 3 곱하기 5 12는 2제곱 곱하기 3 나는 빈자리 불편해. 됐어? 자, 고로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됩니까? 2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그래서 얼마? 120분. 됐어? 선생님이 이 수가 120이 되는 걸 빨리 어떻게 계산했을까? 이 하나 떼서 5 먼저 주면 12 곱하기 10이죠. 이해됐어? 5는 외롭지만 이 하나만 주면 즐거워지잖아. 10. 그치? 이 하나 주면 4, 3, 12에 19배니까 120. 선생님 그런 식으로 암산을 해. 어쨌든 지금으로부터 120분 후면 몇 시야? 8시 10분이네요. 미리 이야기합니다. 이거 초등학교 5학년들이 똑같이 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 속 왠지 해봤던 것 같죠? 아닌가? 자, 발전 문제입니다. 나눗셈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나누어 떨어지는 상황은 다루기 좋지만 나머지가 있는 상황은 불편하죠. 그럼 우리는 자, 생각을 잘 쫓아와. 96으로 어떤 수로 96을 나누었더니 몫은 모르고 나머지가 6이야. 또 80을 나누면 몫은 모르는데 나머지는 8이 남아. 이런 자연수를 모두 구하세요. 물어보는 게 뭐야? x야? 그냥 x가 아니야. 그럴 수 있는 모든 x를 구하래. 여기까지 됐어? 이 또한 상황 판단인 거야. 이 식을 쓰는 것 자체가. 자, 잘 따라와. 첫 번째, 나머지를 보는 순간 나누는 재수는 나머지보단 커야 돼. 이건 이해됐어? 두 번째야. 우리는 나누어 떨어지는 거는 다룰 수 있지만 나머지가 있는 경우는 불편하죠. 자, 수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 불편한 요소를 없애면 돼요. 편한 형태로 바꿔주는 거야. 우리가 다루기 좋은 형태로 바꿔주는 거야. 그럼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어떻게 살펴봐야 되느냐? 6을 뺀 수까지 나누어 떨어진 거죠. 이해됐을까? x는 어디까지 나누어 떨어지게 한 거야? 96 빼기 6과 80 빼기 8은 나누어 떨어져. 나머지가 8이라는 건 이 나머지 8이 없는 것까진 나누어 떨어지게 해주는 수야. 괜찮을까? 결국 너의 공약수인 거야. 두 수의 공약수 중 8보다 큰 거 찾으세요. 이런 뜻이야. 됐을까? 누구랑 누구냐? 90과 72야. 최대 공약수인가요? 아니요. 최대 공약수 아니에요. 아니요. 뭐 최소 공배수도 아니고요. 공약수예요.
가장 큰 게 아니라 모든 x 구하래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공약수는? 그렇지. 최대 공약수의 약수로 구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로 구해볼게. 선생님이 보니까 18로 나눴더니 얘가 5고 얘가 4네. 그냥 한 번에 가자. 시간 있으면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오케이? 그럼 최대 공약수가 18이니까 답은 18인가요? 18의 약수들을 다 찾아봐야 되는데 그 중에 8보다 큰 거 바로 9와 18이었겠어요. 답은 뭐야? 두 개. 9와 18 두 개였습니다. 네? 오케이. 발전 2번은 조금 어려울 거고요. 자, 42쪽 필수예제 1번, 3번 풀어보고 있어요. 응? 내일 시험 보는 중학생 오늘 직전 대비 한 날이라서 수학 시험 보기 전날 와서 최종 점검하지. 저요? 잘해? 영어도 잘 봤고. 우리 학원 중학생들 시험 안 틀려. 시험 왜 틀려? 자, 봐. 선생님이 아까 왜 발전 2번 문제를 뺐냐면 이거 여러분들 절대 못 풀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냥 보세요. 발전 2번. 여러분들 아직은 이런 문제 좀 다루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도 풀어요. 초등학교 5학년도 푼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 문제는 초등학교 5학년도 푼다는 얘기 뭐냐면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가 무엇이고 어떻게 구하는지만 알면 나머지는 다 국어 문제란 뜻이야. 상황 판단 문제란 뜻이야. 봐봐. 어떤 수가 있는데 얘를 3으로 나누면 목숨 모르고 나머지가 2야. 얘를 4로 나누면 목숨 모르고 나머지 3이고 5로 나누면 목숨 모르고 나머지가 4일 때 그냥 x가 아니야. 어떤 x야? 두 번째로 작은. 자, 상황 판단해봐.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x를 규정 지어야 돼. x는 어떤 수다라고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관찰해보세요. 특징을 말해보세요. 자, 선생님 따라서 읽어봅니다. 나눗셈에서 다시 나눗셈에서 나머지란 과부족이다. 다시 나눗셈에서 나머지란 과부족이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를 봤을 때 단순히 남았다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남은 것일 수도 있고 부족한 것일 수도 있는 거야. 그걸 표현해 놓은 거야. 이해가 됐을까? 그러니까 남았다는 건 하나가 온전히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부족한 거다라고 말할 수 있어.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17 나누기 4를 했어요. 몫이 4고 나머지가 1이죠. 이거는 무슨 뜻이기도 하냐면 이 나머지 1 봐봐. 4의 배수보다 1 크다라고 할 수 있지만 4의 배수가 되기 위해 3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도 있어. 이해됐을까? 어렵나? 괜찮아? 이 나머지를 봤을 때 이 나머지는 남았다라는 뜻도 되지만
3개가 부족하다라는 뜻도 된다는 거야. 자, 다시 읽어볼게. 나눗셈에서 나머지란 과부족이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나머지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다시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푸는 거야라고 외우시면 안 돼요. 외우는 건 얼마 못 가요. 이해해야 오래 갑니다. 이해해야 써먹을 수 있어요. 다시 나눗셈에서 나머지는 과부족이다. 오케이. 그러면 봐봐. 나머지가 다 같은 건 아니죠. 여기서 뭐가 같지 않냐면 남은 건 같지 않아. 그런데 재수와 나머지를 비교했더니 부족한 건 서로 같아. 이건 이해되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말이야 x에 x가 1이 부족한 거 아니야. x에다가 1만 더 더해줬다면 3, 4, 5의 공배수가 됐을 거라는 뜻이야. 이해됐을까? 그러니까 이거부터 시작했어야 돼. 나눗셈에서 따라해. 나눗셈에서 나머지는 과부족이다. 그러니까 남았다고만 보는 게 아니라 부족하다라고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뭔가 부족했어. 근데 지금 남은 건 서로 다 다른데 부족한 게 서로 같죠? 부족한 건 어때야 돼? 채워주면 나누어 떨어지는 거지. 즉 x라는 값에 1만 더해준다면 3, 4, 5의 공배수야. 3, 4, 5의 공배수야. 공배수는 어떻게 구해? 최소 공배수의 배수야. 다시. 공배수는 자, 그럼 라임 넣어서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 됐어? 근데 최소 공배수는 얘는 완벽하게 서로 소기 때문에 60이에요. 그럼 답은 60입니까? 최소 공배수가 아니죠, 이 문제는. 공배수 문제란 말이야. 고로 60만 쓰면 안 되는 거지. 얼마야? 60, 120, 180으로 이렇게 커져. 맞지? 그런데 작은 것 중에 몇 번째? 두 번째. 결론. x에다가 2를 더했더니 두 번째로 작은 120이더라. 그러면 x는 얼마입니까? 답은 119였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혼자는 못했을 거라 선생님이 필수 예제로 넘어갔던 거야. 정리해보세요. 정리하셔야 돼요. 40쪽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나눗셈에서 나머지는 남는 것만, 과는 남았다는 뜻이거든? 부족은 부족, 알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과하다, 즉, 남았다만 있는 게 아니라 부족하다라도, 부족하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나머지가 말하는 게 과하고, 옆에 쓰면 괄호로 써놓은 게 뭐야? 부족했던 거야. 그래서 나머지가 서로 다를 수는 있지만, 부족한 게 같을 수 있잖아. 이러면 얘를 한마디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모두 일이 부족했어. 안타까워야 돼. 하필이면 일이 왜 부족하냐고. 1만 더 있었다면 배수가 됐을 텐데. 이게 그 뜻이야. 1을 더해줬다면 배수가 되는데. 이해됐을까? 그럼 여기에서도 사실은 지금 중학교 때 새로 배운 소인수분해의 특징이 하나도 쓰이지 않았다. 이건 무슨 얘기야? 초등학교 5학년들도 하고 있는 문제다라는 뜻이야. 그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5학년 때 저걸 해야 된다라는 뜻은 아닌데 만약에 5학년 때 좀 더 다양하게 수학 문제를 더 접했다면 지금 와서 이게 이런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겠지.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다.
지금 좀 어렵다고 해서 안 보잖아? 언젠간 보게 돼.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볼 때 제대로 하는 게 나아. 한 번 할 때 제대로. 그걸 자꾸 어려워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서점 가면 어떤 수학책들이 있냐면 같은 이제 과정, 중학교 1학년 1학기 수학책인데 엄청 쉬운 것만 있는 책도 있어요. 계산만 배우는 책 따로. 아주 쉬운 문제만 모아놓은 책 따로. 조금 더 어려운 책 따로. 그렇게 한 과정을 여러 개의 책을 반복해서 보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학원이나 공부법이 많거든요. 절대 도움 안 돼요. 핵심은 이거야. 개념이 있고 개념을 갖다 쓰는 연습. 이걸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눠서 공부하면 그게 다 분리돼 버려요. 두 번째,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하는 개념 정도 수준이면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선생님 봐요. 할 수 있어요. 조금만 노력하면. 그리고 지금 해놓은 게 선생님 미리 얘기해주면 여러분들 중학교 딱 올라가잖아? 아, 그러니까 나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내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나처럼 제대로 수학 개념을 탄탄하게 잡은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의 차이가 확 느껴질 거야. 친구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 잘. 근데 막 문제 풀려면 문제는 외워서 어떻게 푸는 건 가능할 수 있어. 근데 뭐가 떨어지냐면 해석 능력이 떨어져. 선생님은 거꾸로예요. 여러분들의 해석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자, 필수예제 푼 거 두 개 중에 하나만 하고 쉽시다. 1번만 해봅시다. 어?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답은 12, 12명, 12명. 상황 판단하시고요. 3번도 그냥 해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암산이 되나요? 28 아닙니까? 한번 해볼까요? 38인가? 38. 38이겠네. 선생님이 그냥 보고 38 아닌가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어. 일단 봐봐.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결국 뭐예요? 결론은 최대공약수죠. 그치? 잘랐는데 자를 때 최대한 크게 자른다. 자른다. 붙인다는 배수, 자른다는 약수잖아. 자르는데 최대한 크게 잘라. 같은 길이로 크게 잘라. 같은 크기로 크게 잘라. 같은 크기로 크게 잘라 최대공약수. 같은 크기 공 잘라 약수 최대로 최대 공약수. 그럼 이게 최대 공약수야. 여러분들이 이걸 했었겠죠.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어요. 여기는 소인수분해의 특징을 막 잡아내는 단어는 아니니까. 아? 일단 떠오르는 게 얼마야? 이게 57이고 76이니? 그 다음에 공약수를 못 찾겠죠. 19가 있어요. 잘 봐봐. 잘 봐봐. 아무리 큰 수가 있다 하더라도 자, 여기 수가 하나가 A고 하나가 B예요. 오케이? B가 더 커. 잘 봐봐. A, B 사이의 거리를 선생님이 점선으로 나타내 볼게. 어? 최대 공약수가 있다 치자. 그래서 이만큼이 최대 공약수야. 이해됐니? 얘도 최대 공약수야. 이해됐니? 여기까지가 A죠. 근데 A와 B 사이에 있는 이 거리의 차도 A와 B 사이에 있는 거리 차도 어때요? 최대 공약수의 배수가 되겠죠.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가 됐어 안 됐어? 자 다시
A라는 수와 B라는 수가 이렇게 있어. 최대 공약수가 G야. G로 나눴더니 얘가 3이야. 얘는 5야. 그러면 A와 B의 차도 최대 공약수로 나눠 떨어지겠지. 자, 이거 하나 쓰고 쉽시다. 큰 수드르 최대 공약수는 차의 약수를 보라. 두 수의 차의 약수에 최대 공약수가 숨어 있어. 큰 수의 최대 공약수를 다룰 땐 그 큰 수들의 차를 보면 돼. 얘네 둘이 차가 얼마야? 그럼 38로 나눠 보는 거야. 또는 거기에 안에서 힌트를 찾아보는 거지. 57과 76의 공약수를 찾고 싶어. 둘의 차이가 얼마야? 근데 얘가 19 곱하기 3이고 19 곱하기 4죠. 그러니까 둘의 차이가 19면 19로 한번 나눠 보는 거야. 이해됐을까?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 풀기도 전에 값을 딱 보고 한 38 되겠는데? 라고 말했던 게 차가 38인데 둘 다 약수자, 둘 다 짝수잖아. 둘 다 2의 배수인데 차가 38이야. 그럼 이거는 38일 수밖에 없어. 최대 공약수가. 선생님 28인가? 이렇게 했던 게 뺄셈에서 10의 자리를 잘못 계산해서 그래. 아무튼 그런 특징이 있다. 자, 이거는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알아두시면 엄청 도움되는 내용이에요. 무슨 뜻이야 그러면? 선생님. 근데 내용 자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건 기술적인 거라 그래. 약간 기술인 거야. 저거 몰라도 할 수 있어. 그리고 너무 큰 수를 다룰 땐 차라리 소인수 분해를 하세요. 알겠죠? 이것만이 길이 아니지만 이걸 알아두면 좀 편리한 정도야. 알겠어? 동준이가 합을 잘 맞추네. 잘 맞추네. 넌 좀 너무 오래된 것 같아. 내가 다음에 할 말을 아는 정도면 넌 나한테 너무 익숙해진 녀석이야. 선생님한테 익숙해진 녀석들 치고 전교 1등이 안 된 놈이 없어. 진짜야. 홀수번 뭡니다. 짝수번은 숙제죠. 그리고 정수와 유리수를 양이 보니까 맛보기 정도 양이 아닌데. 정수와 유리수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 오늘 최단수 최소공배수 이거 활용 잘 끝내고.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 이 필수예제 과제를 이번 주 확인학습까지 해오면 좋을 것 같고, 확인학습 시간에 여러분들 확인학습 문제를 좀 풀릴 거예요. 시험 없이. 아시겠죠? 필수 예제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전일이랑 금일 다 와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날 선생님이 양을 정해줄게. 왜냐면 한 명 한 명 조금 양이 다를 수 있거든. 알겠지? 미리 풀어와주면 좋고. 그런데 미리 얘기하지만 지금부터 풀게 될 이 활용 문제는요, 다 초등학교 5학년 문제입니다. 그건 잊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 초등학교 5학년도 다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들. 너무 이게 중학교 1학년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면 단원 이름이 완전히 똑같고 내용 자체도 똑같아요. 자, 볼게요. 풀어보면 알아. 이게 5학년 때 해봤던 문제라는 거. 자, 가로 세로 길이 8과 12인 직사각형의 도화지가 있어. 도화지를 어떻게 이어나갈 거야? 자르는 거야? 붙여나가는 거야? 그럼 뭐야?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아래로 옆으로 이렇게 붙여나가서 정사각형을 만들려고 해. 그러면 이쪽 한쪽이 8이고 10이면 8의 배수들, 12의 배수들로 늘어나는데 정사각형이 된대. 이해됐어? 가능한 한 작은 정사각형이니까 이 한 변의 길이가 뭐야? 최소 공배수라는 거야. 8과 12의 최소 공배수. 근데 24인 거는 금방 구할 수 있겠죠? 응? 끝이야. 12.
24. 됐어요? 안 됐어요? 다시 8, 12짜리인 도화지를 자르는 게 아니라 이어 붙여 나간다고 이런 식으로. 근데 한쪽으로는 8씩 늘어날 거고 한쪽으로는 12씩 늘어나는데 이게 최소로 작다는 것은 8과 12의 최소 공배수 구하라는 뜻이었어. 될까? 7번으로 갑니다. 자, 이제 기억나죠? 앞에 했던 거. 하나는 12분마다, 하나는 15분마다, 하나는 25분마다 출발해요. 다시 동시에 출발하는 거. 상황 판단이 중요하다 그랬지? 두 개의 노선이 있는데 하나는 15분 간격. 하나는 25분 간격으로 가. 이렇게 가다가 다시 동시에 띵띵, 띵띵 이렇게 출발한대. 이해됐지? 그때 이게 언제냐고, 이거 언제냐고.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여기는 15씩 늘어나는 것과 25씩 늘어나는 거의 배수니까 최종 배수겠죠. 이해됐어요? 미리 구해보면 75. 구해볼 수 있어요. 지금 75분 후는 몇 시인가요? 오전 9시 15분이겠죠. 상황 판단은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느낌상 왜 초등학교 5학년 때 했던 느낌이죠? 9번 봅니다. 자연수로 하는 n, 두 분수를 모두 자연수로 만들고 싶어. 그럼 n은 일단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약분돼야 되는 거지. 뭐야? 12와 18의 약수여야 되잖아. 공통인 약수. 그 중에